지금 신랑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신부님을 위해서인지 쇼핑을 좀 하고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쇼핑을요? 마음을 얻으시려고 선물 잔뜩 사오실 네, 모양인가 지금 보네요. 너무 설레셔가지고 네. 신랑님이 지금 이제 선물 사고 재밌으신 것 같아요. 신랑님이 네. 굉장히 멋쟁이신데요. 선글라스 딱 쓰시고 오늘 나의 신부감을 딱 정치해서 오늘 데려가겠다. 약간 이런 의지가 좀 돋보이네요. 의지가 지금 많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되게 젠틀하시고 잘생기셨거든요. 끝나고 빨리빨리 하자고.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전에 여행 다닐 때는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하면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뭔가 계기가 좀 있었나요? 계기라기보다는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도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 같은 그런 어떤 문화? 우리나라 시골 문화 있잖아요. 예전에 가정적이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들도 아직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저한테는 맞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천공항에서 보자고 하셔가지고 출연자분들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혹시 오늘 출연자분들이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찾았네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들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제결혼 업을 하고 있는 박창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 박창훈 대표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김용재라고 합니다. 나이 34살 동갑이고요. 국제결혼이라고 한다면은 해외에 있는 여성분과 한국에 있는 남성분을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주로 그렇죠. 오늘은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은 베트남으로 갈 거고요. 베트남이요? 예. 피디님 베트남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베트남이 사실 처음이라 가지고 저희가 네. 그러면 오늘 베트남에 대해서 잘 소개도 해드리고 저희 일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이 부분 그렇게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죠. 어떻게 또 국제결혼업을 해 가시는지 잘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바로 가면 되나요? 네, 신랑님이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안에 신랑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같이 출국하는 일정이어서 보통 국제결혼이라고 한다면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 보통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신랑님 미팅을 해서 현지에 입국을 하고 처음에 맞선을 보고 그 다음에 신부집으로 인사를 가고 약혼식 정도까지는 올리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랑님의 일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춤식으로 좀 바꿔드립니다. 일정을 저희의 정해진 틀에 네. 맞춰서 신랑을 맞추기보다는 신랑님의 현재 상황에 맞게 하는 편입니다. 이제 베트남으로 오늘 가게 되면은 어디로 먼저 가는 거예요? 오늘은 도착하는 시간이 좀 늦게 될 것 같아서 본격적인 일정은 내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첫날에는 신랑님들이 좀 긴장하시고 하시는 게 있으셔서 오늘은 좀 긴장을 좀 덜어드리고자 이 베트남을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준비는 해놨습니다. 지금 신랑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신부님을 위해서인지 쇼핑을 좀 하고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쇼핑을요? 마음을 얻으시려고 선물 잔뜩 사오실 네, 모양인가 지금 보네요. 너무 설레셔가지고 네. 신랑님이 지금 이제 선물 사고 재밌으신 것 같아요. 예? 저쪽에 계시네요. 카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랑님이 네. 굉장히 멋쟁이신데요. 선글라스 딱 쓰시고 오늘 나의 신부감을 딱 정치해서 오늘 데려가겠다. 약간 이런 의지가 좀 돋보이네요. 의지가 지금 많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되게 젠틀하시고 잘생기셨거든요. 저희가 오늘 지금 비행기는 언제 타나요? 비행기 11시 40분 비행기입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네, 좀 20분 남았고요. 정도 남았네요. 5시간 정도 걸리실 거예요. 그러면은 베트남 가게 되면은 말이 좀 통해야 될 텐데 두 분 다 베트남어가 좀 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하면은 아무래도 오류가 있으니까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토픽 시험이 있는데 최고 등급 6등급 받은 저희 직원 쓰고 있습니다. 통역을 해주시는 직원분이 있으신 거예요? 전문 통역사를 쓰고 있어요. 한국 분은 아니신 거네요. 베트남 사람인데 이제 한국 네. 유학 생활도 했었고 계속 일을 하면서 통역에 대한 부분이 지금 완벽하게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믿고 좀 통역을 맡기는 직원이어서 베트남 들어가시면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베트남 현지 가서 이제 뵙겠네요. 이제 한숨 푹 주무시고 베트남 공항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베트남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네. 예. 드디어 베트남에 무사히 도착을 했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요? 배고프니까 네. 밥부터 함께 하시죠. 식사하러. 예, 베트남에서 맛있는 음식점이 네.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함께 하시고 신랑님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긴장감을 좀 네. 풀어드리기 위한 그런 과정을 조금 준비해놨습니다. 뭐 신랑님이 좀 뭔가 불안감을 좀 가지고 계셨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잠도 어제 잘 못 주무셨다고 하시고 내일 또 아주 인생 일대 좀 큰 결정을 하실 일이 생기시니까
그렇네요. 또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 긴장감 완화를 위해서 같이 저희가 동행해서 베트남을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호치민을. 안경이 바뀌셨네요. 아까 선글라스 예. 쓰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호치민 왔으니까 네. 눈을 떠야죠. 어제 잠을 좀 많이 설치셨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네네. 와보시니까 좀 어떤가요? 기대가 되죠. 어떤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좀 어떤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오셨나요? 비행기 안에서는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동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네. 차 불러놔가지고요. 네. 바로 이제 타시면 됩니다. 항상 네. 신랑분들을 데리고 이렇게 베트남 오셔가지고 맞선을 좀 주선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웬만하면 동행합니다. 모든 일정에 2대1 시스템으로 저희는 2명이서 같이 신랑분 한 분 모시고 모든 일정에 전 과정에 같이 동행을 해서 최대한 좀 긴장되시고 불편한 마음을 좀 덜어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다 같이 오시는 건 아닌가 보네요. 보편적으로는 공항에 마중을 나오시거나 제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대1 시스템. 그렇게 했을 때 신랑분께서 조금 마음에 좀 안정을 좀 찾나요? 어떻나요?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많이 불안해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옆에 딱 지키고 서 있으니까 그런 불안감을 많이 거시죠. 그러면 저희가 내일 맞선하는 모습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선하는 모습 1부터 10까지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좀만 타면 돼서. 두 분께서는 지금 국제 결혼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고객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건가요? 수많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부님들 후보군을 지정해서 이제 프로필을 전달해드립니다. 신랑이 되실 분한테요. 네, 그리고 이 프로필 안에서 신부군 후보들을 좀 압축을 시킨 다음에 서로 서류들을 준비해서 베트남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앞 과정들을 다 거친 상태에서 지금 오늘 신랑님께서는 베트남에 오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방문하시는 거지만 네. 한국에 결혼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몇 개월간의 또 한국어 능력 평가를 합격을 해야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 동안 연애를 하러 오시는 거여서 충분한 연애 기간 후에 한국 입국을 시키기 때문에 연애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부가 될 분께서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는 남자가 계속 이제 놀러 오는 거네요. 예, 예. 아내분 만나러. 예. 첫 만남부터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연애도 해보시고 서로의 느낌을 계속 알아가시면서 충분한 시간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다라는 게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거쳐야 되고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결혼 비자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 정도 소요됩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연애 기간인 거네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가져야 되는 연애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무적으로. 예. 잘 만나다가도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혼을 생각을 했다가 그 8개월, 10개월이라는 기간 중에 또 좀 헤어지거나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나요? 실제로 많습니다. 양쪽에 여러 가지 책임으로 인해서 신부님과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신랑님들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보통은 다시 재진행을 해서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네. 다시 재진행을 하게 되고 합니다. 합법적인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럼 불법적인 과정도 있는 거예요? 불법적인 과정도 물론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하나만 어기더라도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해놓은 법에 위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전부 다 이 법적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인 거예요? 그렇죠. 아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까지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규범들을 지켜가면서 중개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꽤나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어떤 식당인가요? 이곳은 이제 베트남 가정식 고급 식당인데 우리 신랑님 이제 베트남 방문하셨으니까 좀 체험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신랑분하고 같이 식당 와서 식사하고 이런 것도 국제 결혼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건가요? 네, 저희는 모든 걸 케어를 하다 보니까 먹는 네. 것 해가지고 항상 붙어 다니죠. 그래서 이제 식사 같은 경우도 끼니 거르지 않고 최대한 잘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서 뭐 하는 건가요? 캐리어 있다 보니까. 이제 보관해 주신다고? 네, 네. 분위기가 알라딘에 나올 것 같은 약간 그런 건물이네요. 네, 베트남풍의 인테리어인데 네. 고급 인테리어. 엄청 커요, 여기 식당이. 그렇네요. 국제 결혼을 이렇게 다녀보시면 한국 남성분들께서 이렇게 좀 선호하시는 나라의 여성분들이 있으신가요? 가장 잘 맞는 나라가 베트남인 것 같아요. 피디님도 오늘 처음 베트남 오셨지만 길 가다가 보시는 여성분들이 크게 이질감이 없지 않아요? 맞아요. 되게 그냥 한국에서 보던 여성분들 같은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네, 옷 입으시는 것도 그렇고 외모적으로도 사실 동남아에 분류되긴 해도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외국인스럽진 않거든요. 네. 근처 이제 동남아 나라 중에서도 가장 여성분이 솔직히 좀 미녀분들이 많아요. 사실 가족을 또 사랑하는 문화다 보니까 남편이든 뭐 부모님한테도 좀 잘하는 문화고요. 한국 남성분들이
베트남 여성분들을 볼 때 가장 좀 많이 좀 보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대화가 많이 통하기 전에는 외모가 제일 크죠. 여성분들께서는 한국 남자분들을 볼 때 어떤 면들을 좀 많이 보시나요? 베트남 남성분들과 비교를 하실 거잖아요. 베트남 일반적인 그냥 남성분들이랑 비교를 하면 다상한 면이 많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 차이는 좀 나겠지만 한국 남성들이 여성분들에 대한 뭐 젠틀함이나 그런 부분이 연애를 하실 때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이 경제적인 면만 좀 보고 지참금이라든지 우리를 좀 케어해야 한국 가서 살아준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많이 아시잖아요. 이전 세대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나이 차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났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차이점으로 좀 결혼을 하신 케이스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남편분들도 좀 어려지는 트렌드고요. 지참금이나 이런 것도 요구하시는 문화는 아닙니다. 베트남 같은 대표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국제결혼을 임할 때의 남자분과 여성분의 좀 마음가짐은 어때야 된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커플로서 싸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잘 지내는 경우도 있을 건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로 한국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거리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물질적인 것보다는 서로 마음을 많이 주어서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께서는 이 신랑분의 정보를 어떻게 알고 맞선을 한번 봐야겠다 해서 오는 거예요? 보통은 저희 업체 쪽에서 현지에 있는 마담이라고 하면 현지에 있는 이제 베트남의 결혼정보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에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신랑님의 정보를 먼저 건네드립니다. 정보에는 뭐 사진도 있겠죠. 생김새도 있고 키나 몸무게 이런 걸 다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신랑을 원하는 신부님들 후보분들께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여성분들께서 네, 여성분들께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이 남자 저는 괜찮아요. 직접 한번 보고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는 거네요. 네, 평소에 한국에 이제 시집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신청을 하고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진이나 정보 하나만 보고 여성분들께서 첫 시도를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는 좀 강화시켜서 이 신랑님들을 고급 스튜디오에 모셔서 굉장히 깔끔한 헤어랑 메이크업을 저희가 한 다음에 프로필을 좀 정성을 쏟아서 만드는 편입니다. 예전에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갑과 을의 관계가 절대 아닌 거네요. 시선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제 어디로 이동하나요? 이제 숙소 체크인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숙소로 가는 거예요? 예. 피디님 맛있게 드셨어요? 아, 네,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밤 되니까 엄청 이뻐지죠. 그렇네요. 예, 베트남에서 그래도 꽤나 격식 있는 식당입니다. 아, 여기가요? 네. 생각 안 된다고 빨리빨리 하자고 난리는. 정신이 없네요. 지금 퇴근 시간이라. 지금이 퇴근 시간이라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예요? 베트남도 지금 퇴근 시간이라서 네. 금요일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좀 많네요, 도로에. 그건 또 한국하고 또 비슷하네요. 맞아요. 똑같아요. 예비 신랑님께서는 베트남을 좀 많이 와보셨나요? 베트남을 되게 좋아해서 네. 한 곳을 많이 간 건 아니고 뭐 하노이, 다낭, 호이안, 호치민 뭐 이렇게 한 번씩 와봤습니다. 이게 여행으로 이렇게 좀 베트남에 오셨을 때랑 나의 그 평생 신부감을 찾으러 왔을 때랑 좀 느낌이 조금 다르겠네요. 다르죠. 근데 예전부터 생각을 했던 건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전에도 여행 다닐 때는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하면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뭔가 계기가 좀 있었나요? 계기라기보다는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도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 같은 그런 어떤 문화? 우리나라 시골 문화 있잖아요, 예전에. 가정적이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들도 아직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저한테는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거죠, 제 결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여기는 건물들이 한국에서만 봐도 이게 되게 좋은 건물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가 이제 주거 지역 중에서는 가장 비싼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좋은 숙소를 가본 건 오늘 저도 처음이라. 너무 넓으니까 이게 길 찾기도 힘드네요. 여기가 대형 아파트 단지고요. 같은 이름으로 된 게 거의 한 2km에 걸쳐서 같은 아파트들이 대형 단지로 자리 잡고 있는. 베트남에서 좀 이렇게 부유층들이 좀 많이 사시는 곳인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베트남의 초부유층들은 사실 아파트의 주거 형태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으세요. 한 건물을 통째로 쓸 수 있는 그런 빌라들을 초부유층들은 선호하긴 하는데 추세가 점점 이렇게 고급 아파트 쪽으로 기울고 있죠. 약간 한국하고 좀 비슷해지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오, 방이 이렇게 됐구나.